네, 안녕하세요. 자스렌TV 돈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와 여권에서 탄핵에 대한 저지와 방해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투자 공부를 좀 해보자는 취지로 최근 하락폭이 가장 심했던 코스모 신소재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11월, 12월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으나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인 코스모 신소재의 하락폭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2024년 초에 기대되었던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가 지연되고 있고 2024년 연이은 주가 하락에 MSCI 지수에서 편출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폭락을 이끌었죠. 그리고 최근에 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불안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의 하락은 종목의 문제보다는 지수 전체 하락 영향이 더 컸다는 생각인데요. 하락이 지긋지긋한 장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가 하락에 대한 실망보단 개별 종목과 산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 하락은 정치 불확실성 영향이 가장 크지만 2024년 하락에 영향을 줬던 또 다른 요인들은 금투세와 트럼프 당선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캐즘이 계속 길어지는 문제는 아직 있으나 2025년에 전기차 모델 수가 확대되는 만큼 다시 성장률이 증가하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하락폭이 가장 심했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에코프로비엠과 금양처럼 양극재에만 치중하지 않고 리튬 광물과 양극재 원재료인 전구체 등 수직 기혈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튬 산업은 코스모 신소재의 중국 관계 회사에서 리튬 사업도 함께 영위 중에 있고 전구체 사업과 양극재 사업은 코스모 신소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에 있어서 전구체와 양극재 사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원가 경쟁력의 확보가 되어 수익이 강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10%까지 높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생산 캐파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10만 톤 생산 캐파로 운영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2029년까지 30만 톤의 캐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양극재 경쟁사들은 양극재 장기 생산 캐파 목표를 축소하거나 연기했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장기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모 신소재가 11월부터 급락한 이유는 앞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코스모 신소재 3공장 완공으로 10만 톤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어 연간 매출액 1조 원의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지만 10만 톤 체제의 본격 가동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락이 시작되면서 MSCI 지수에서도 편출되게 되었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정치의 불안으로 11월 폭락이 나온 것도 코스모 신소재의 급락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인들이었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것이 2차 전지 산업의 리스크로 계속 부각되게 만드는 점도 코스모 신소재와 2차 전지 급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확인되지 않은 로이터발 뉴스들이 한국 시장을 여러 번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도 기존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025년부터 미국에서 신규 전기차 모델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90, GM 및 캐딜락과 포드, 아우디,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루시드 등 다양한 완성차 메이커들이 총 24종의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기차 신규 모델이 대폭 확대되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10%에 불과한 전기차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많은 신규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된다면 전기차 성장률이 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연비 규제가 2024년 39.1 mpg, 이 mpg는 마이퍼 갤론이라고도 하는 수치인데, 석유 1갤론으로 자동차가 몇 마일을 가느냐를 표시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연비 규제가 2024년 39.1 마이퍼 갤론에서 2031년 50.4 마이퍼 갤론까지 상향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2024년 39.1 마이퍼 갤론에서 2027년 47.3 마이퍼 갤론 중간 과정에서도 계속 평균 연비를 점프시켜줘야 합니다. 즉 완성차 메이커들에서 출시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연비가 매년 점프업 되어야 하는 건데,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은 낮춰야 하고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인 거죠.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연비 규제 후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폭 후퇴는 이후에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큰 폭의 후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현재 연비 규제로 예상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페널티 총액은 18억 3천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5개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나눠내게 된다면 평균 5천억 원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익에서 바로 차감되는 금액인 만큼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곧 대통령으로 취임할 미국에서도 전기차의 확대는 여전히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차량 연비 규제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있는데요. 신영증권의 2025년 2차 전지 전망 레포트를 좀 참고해 보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는 2024년 118g/km에서 93.6g/km로 대폭 강화됩니다. 즉 1km를 가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8g에서 93.6g으로 20%를 감축해야 하는 거죠. 2024년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은 20%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25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24에서 28%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다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연비 규제에 트럼프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이후에 소송들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폭 완화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2025년도에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니 전기차의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의 점진적인 회복도 전망되고 있죠. 무엇보다 지구 기후 위기라는 큰 틀의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해져서 우리 인류의 생존권을 서서히 위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번째 대도시인 LA에서, 그것도 가장 부촌 지역의 베버리 힐스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산불 피해가 난 것도 기후 위기라는 큰 틀 속에서 봐야 할 비극적인 재난인 거죠. 전기차의 확대는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은 필연적인 만큼 양극재 가격의 회복도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점지적인 가격 회복이 기대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밸류에이션을 그럼 계산해 볼까요? 2025년부터 가동될 10만 톤 캐파에 1만 토당 4천억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만 토당 4천억 원은 에코프로비엠의 2024년 상반기 1만 톤당 매출액입니다. 향후 양극재 가격 상승과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의 단가 수준으로 당연히 회복할 거라 기대하는 거죠. 양극재 10만 톤에 1만 톤당 4천억 원이면 연간 매출은 4조 원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영업이익률은 8%를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3,200억 원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에코프로비엠과 금양의 자회사 SM랩은 10%로 적용해서 계산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8% 수준으로 적용한 이유입니다. 리튬과 전구체 사업의 규모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튬 사업은 직접 영위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 지분 투자한 공동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리튬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니켈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에코프로비엠과
리튬 강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금양에 비해서 코스모 신소재는 다소 낮은 8%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했습니다. 향후에 코스모 신소재에서 리튬 사업에 더 적극적인 성과가 난다면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연간 영업이익은 3,200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 연간 영업이익의 멀티플 30배를 곱하면 약 9.6조 원, 20배를 곱하면 6.4조 원이 됩니다. 1월 10일 종가 기준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1.8조 원에 불과하니 현재 얼마나 저평가인지 한번 각자 계산해보고 평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9년 양극재 30만 톤을 가정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현재 수준에서 몇십 배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연간 매출 12조 원에서 8%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하면 연간 영업은 이익은 9,60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멀티플 30배를 적용하면 28.8조 원이고 20배를 하면 19.2조 원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 1.8조 원이 너무 저렴하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가정을 세우고 실적 추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시장은 언제 본격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산업과 기업은 반등을 위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힘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